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시 컨설팅 대학별 합격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대학교까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은 일부 대학은 아직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죠. 빠진 학교들이 있고, 또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모든 대학이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되어진 대학들은 반영이 되어졌지만 일부 반영되지 않은 학교들은 빠진 상태. 그리고 이제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들은 대학별로 분석을 하지 않고 두 개 대학을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반영이 대학들은 반영된 채로, 그리고 대학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의과대학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대학별로 의과대학을 정리하는 이유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과대학이 일반 대학들처럼 내신 정적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서울대부터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은 매우 높은 교과 성적을 갖춘 아주 우수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 몇 등급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또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입시에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형들, 어떤 대학들보다 입시에 대한 분석과 그 연구가 많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연세대, 고려대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 의예과, 그럼 서울대 의대는 아주대 의대보다 높은 대학, 인하대 의대보다 높은 대학, 또는 뭐 고려대는 연세대보다 높은 최상위 의과대학이다. 이거는 맞지만 마치 정시처럼 수시가 성적순으로 나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시는 우리가 수능시험을 보시고 나면 표준점수 100분위에 따라서 내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의과대학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수시는 서울대는 높은 대학이고 서울대가 높으니까 안 되니까 연대 쓰면 되겠고, 연대가 높으니까 그거보다 낮은 성균관대학교 쓰면 붙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에 원서 지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물론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또는 수능 최저의 도달 범위,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입시의 결과라든가 학교 프로파일,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이 과연 나와 얼마나 적합한지, 대학의 평가 요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접목되어지는지, 또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자사고 학생들인지 일반고 학생들인지 또 과학고 학생들인지,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나의 경쟁력은 과연 어떠한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시처럼 서울대는 높은 대학이고 서울대가 안 되면 연대가 될 거고, 연대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고려대가 된다, 이런 식의 대학의 서열 순서로 평가하는 거 안 좋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게 수시와 정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조선대학교나 원광대학교까지 원서를 썼지만 조선대나 원광대나 순천향대 또는 성균관대나 한양대 등은 다 떨어지고 서울대학교 하나만 붙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높은 대학이고 최상위 의과대학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못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어떤 부분이 접목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이신 학생들, 당장 올해 우리가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또는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의 과정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일단 전형 방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올해 전형의 방법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40명에서 4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이 확대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정시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게 우리가 좀 전에 2022, 2023학년도에 가져왔었던 입시의 방향인데 사실상 2023학년도가 되어지면 정시의 증가 비율은 멈추게 돼요.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어느 정도의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 비중을 늘릴 것이냐, 정시 비중을 늘릴 것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릴 것이냐, 과학 인재를 늘릴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도 2024학년도 보면 과학 인재 전형을 부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입시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현재 입시 체제가 그대로 쭉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수시 비중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2023, 2023학년도에 4학년도에 정해져 있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들은 대부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2023학년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다시 말하면 아시는 것처럼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리평가 70%에 면접 30%를 주는 전형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1단계 3배수 소리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30%를 반영하는 거죠. 일괄합산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일괄합산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면접의 유형을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을 평가한다.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소리 기반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실시한다. 라고 하면 일반 전형처럼 MMI 형식의 면접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이다. 다중민의 면접이다. 면접의 중요성이 강화되어졌다. 라는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종전에는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2과목 등급 합이 4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로 바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인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개 영역 등급 합이 7로 바뀌었죠. 수능 체제를 바꿨지만 사실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의과 대학만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니라 지역균형 전체에 통일된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의예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하고는 거의 관계성이 크지 않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실제 모집 인원과 등록 인원을 했었을 때 등록 인원의 비율이 90%가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아닌 일반과에서는 실제로는 미등록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예과는 예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학탐구 영역은 2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에 1+2나 2+2를 조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일괄합산 방식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접의 비중과 방식이 강화됐다.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졌다. 하지만 수능 최저는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좀 달라지거든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과학탐구 응시 영역 기준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탐구 응시 기준에서 1+1 응시 조합을 허용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의 1+2 또는 2+2 조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2024학년도부터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지고 원원 과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원원 과목이 강조되어졌다, 가능하다고 해서 2 과목을 보는 것을 서울대학교에서 2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2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쵸? 보는 것처럼 다만 지속적으로 과탐2 응시 영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과탐 응시 조합 유형에 대한 조정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 유형에 대한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2+1과 2+2 체제를 구분하게 되어지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2+1 유형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2+1 유형 같은 경우는 과탐 8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응시하되 물리학 1이나 물리학 2 또는 화학 1이나 화학 2 4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탐구 1, 2로 응시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 과목 점수를 보니까 1+1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점수에 가산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1, 2를 하는 경우는 3점, 2, 2를 반영하는 경우는 5점 정도를 반영하게 되어진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과탐 2 과목을 응시하게 되어지면 심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심화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보고 대학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점수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65명에서 53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을 증가시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 근데 이게 대부분 2023학년도까지면 조정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지금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단 이제 일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입시 정책의 변화가 다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논술 전형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어졌는데 일부 대학에서 논술의 비중을 늘리거나 논술을 신설할 수도 있고, 특기자 전형은 계속해서 폐지가 되어졌는데 특기자 전형이 확대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금 보면은 5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고요. 전형 방식도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면접일자는 전년도에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11월 27일에 수능시험 이후에 면접고사를 받고, 면접에서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인성 적성을 평가하며 재시문의 영어에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 재시문 기반의 면접과 서류 기반의 면접을 복수 면접을 통해서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도 이제 의대 MMI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의대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수능 공부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이기 때문에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면접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는 거, 그걸 이제 1차 합격자 발표하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MMI 의대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방식에서 3가지의 평가 항목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 외 개인적인 특성, 세 번째는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이렇게 3개의 파트인데, 자, 학생부가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부터 일부 항목이 기재가 금지가 되죠. 아시는 것처럼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지는 과목들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수상 경적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의 서류평가 항목이 4개 정도 항목이었거든요. 4개 항목. 다시 말하면 학업, 활동,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런 게 4개 항목이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항목이 3개 항목으로 바뀝니다. 그 3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학업,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을 묶어서 하나 정도로 보게 되고, 서울대학교는 학업 능력과 직접 성취 하나, 두 번째는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학업 외 소양으로 개인적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학업, 활동,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학업의 능력이나 성취, 지적 성취는 주로 학생부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교과 관련 수상 경력인데 이게 2023학년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한 학기 하나 정도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어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나 탐구 활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에 해당되는 것은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은 우리가 학업의 교훈의 수상이나 동아리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과연 서울대학교 위에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을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겠죠. 하지만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대부분 다 우수한 학생일 거고 당연히. 두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당연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에서 너네 우리 대학에 원서를 쓰려면 이 정도 성적을 갖춰야 돼. 그래야만 원서를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 성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서를 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적 우수성을 준비되어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성.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학교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부가 학생이 일정 정도 대부분 참여하는 또는 지나치게 얘기하면 셀프 학생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어져 있거나 과장돼서 기술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학에서 볼 때는 학생부의 진실성이다, 객관성이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습이나 활동의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체성이라든가 독립성이 강조될 수 있어야만 된다. 단지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좋은 학생 많이 서울대를 붙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그 대학이 어찌되든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견주어서 다른 대학이 역량 중심으로 뽑으면 우리는 학업 중심으로 뽑고, 다른 학교가 자사고 중심으로 뽑으면 우리가 일반고 중심으로 뽑고, 틈새의 전략을 펴가면서 학생들을 선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업 능력이나 학업 태도나 학업의 소양에서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학업 능력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교과 및 학업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전체 선택한 교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우수한가?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췄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지식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고요. 학업 태수에서는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에서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서 1번 문항의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를. 자, 나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 학업의 활동의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뭐냐? 나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에 대한 지식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자.
충분히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진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의 내용들은 단지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 아니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우리가 학생부를 구성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렇죠? 교과 전형을 두는 게 아니라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해당이 되고, 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2021학년도의 내신 성적을 보면 1.18이나 1.0x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서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국에 있는 전교 1등 학생들 정도가 대부분 원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25, 2021학년도는 1.3x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 또는 졸업 예정자,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그 외에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탐구 역량 중심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보여준 학생들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나 가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의 입시의 결과들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의예과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 분포도는 아직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021학년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집인원과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2022, 2023학년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입시의 전반적인 방향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의 확대, 그렇기 때문에 37, 40, 41로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은 늘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 68, 65, 30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회균등 전형에 대한 확대도 하나의 입시의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회균등 전형이 좀 활성화되어졌고, 또 이제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활성이 되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10명이다. 그래서 전체 선발 인원은 135명, 그리고 정원의 선발 인원이 5명입니다. 자, 2020, 21, 22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4.13, 3.35, 그 다음에 6대1 정도의 경쟁률이죠.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에서 최상위 대학인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이 높으면 사실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경쟁률이 높으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하지만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이 낮다라는 점은 사실 우리가 원서를 지원할 때 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지금 보시면 전년도 2020년도에는 7.97대 1, 2021학년도에 9.21, 2022학년도에 11.74 정도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이 낮죠. 서울대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 서울대의 원서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두 번째, 서울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최상위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시에서는 경쟁률이다. 우리가 실제 이 경쟁률을 보고 어느 정도의 학생이 원서를 썼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전형이든 지역균형 전형이든 고등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최상위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건 맞지만 나도 최상위 학생이잖아요. 내신 성적 1.1이거나 1.2나 1.3 정도 되어진다면 충분히 의과대학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 선발 전형에서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자,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학년도 2월에 졸업 예정자가 지원 자격이고 전형 방법은 수능 60%의 교과 성적의 40%가 반영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적성, 인성, 면접이 PMP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점수로는 반영이 되어지진 않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교과 평가 방식은 A 같은 경우는 10점, B는 6점, C는 0점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 정책이 계속 갈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시의 전형이 다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경우 수시가 우리가 현재 70%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8%를 수시에 선발하니까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에 선발 인원이 80% 정도 가까이 되면 결국 수시의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등등등으로 전형이 나눠지는 거죠. 정시도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면 수능 성적 100% 전형 또는 수능 성적 60%의 교과 또는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인데 이게 바로 뭐 2015년이나 16년도가 갔었을 때 정시 비중이 높았었을 때는 다 이렇게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 선형 전형을 유지했었거든요. 2023학년도에 서울대가 이렇게 정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게 계속 확대가 되어질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확대가 되려면 정시의 선발 비율이 꾸준하게 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는 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가 입시에 공평하다, 정시가 입시에 공평하다. 이건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 비중은 크게 확대해 나가지 못하고 현재의 정책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1.0x예요. 2021학년도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3x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021학년도 지역균형 전형의 학생부 등급 50% 성적은 1.0x입니다. 70% 성적은 1.1x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균형 전형에 붙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성적은 1.1대1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대충 정리해 놨던 것처럼 상위 15% 정도, 하위 15% 정도는 1.1에서 1.2 초반 정도에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2023학년도에 일괄합산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접의 비중과 면접의 시간이 강화되어짐에 따라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격자를 가릴 경우에는 결국 전년도보다 평균 성적은 그대로 1.1x 정도의 성적대가 나오겠지만 70%는 최저 합격자의 성적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평균 성적 70%는 어차피 1.1x겠지만 마지막 합격자 상위 15%의 점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5 중반, 1.27 이 정도 성적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등급 50%가 1.2x예요. 70%가 1.4x거든요. 70%가 1.4라고 하는 것은 또 50%가 1.2라고 하는 것은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들이 섞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마치 이렇게 전형을 나눠서 전형끼리는 서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형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이니까 나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 써야 돼? 학생부 종합은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으로 쓸 수 있는 학생 내신 성적은 좀 안 되지만 역량이 중요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난 학종으로만 써야 돼? 학생부 교과는 안 돼? 꼭 이런 건 아니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전형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형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 또는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인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50%의 성적이 1.2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었을 때 75명을 선발한다. 그럼 이 중에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1.1이나 1.2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라고 한다면 한 50명 정도는 자사고나 과학고의 역량 중심의 학생들이 선발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학생부 교과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 전형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에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자, 지원 예상 들어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가 전년도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 일자가 12월 4일인데 12월 4일에 면접 일자가 중복이 되어지는 경우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12월 4일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12월 4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도 12월 4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도 12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2개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동시에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는 어디 쓴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했다 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써.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디를 쓴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내에서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자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의대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105명이거든요. 105명의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니까 가장 많은 출신 선발 비율이 나왔었던 학교가 민사고, 민사고에서 4명이 뽑혔고, 그 다음에 3명이 합격되어진 수시에서 3명 합격한 학교가 서울과고나 대구 경신고나 진선여고예요. 그 다음에 2명이 합격한 학교는 외고나 대류고등학교, 정화여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 등의 12개 고등학교가 2명 정도 선발이 되어졌다. 대부분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의대에서 특히 합격생을 가리게 되었을 때 특정 고등학교에서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을 뽑지 않고 지역이나 고등학교를 분배해서 선발하게 되거든요. 특히 서울대학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배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에서 보통 3명 이상 선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1명, 2명인 경우고 특별한 경우만 3명 정도 선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민사고나 서울과거나 아니면 대구 경신고나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3명이나 4명이 선발되어진 경우들은 좀 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합격이 나와 있는 외대부고나 대대고나 정화여고나 포항제철고 등의 학교들이 대부분 자사고이거나 자사고이거나 또는 역량이 우수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서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이라 하더라도 결국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역량 중심의 과가 있는 고등학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학교 활동을 왕성하게 이루어지느냐, 또 학생부를 얼마나 우수하게, 또 학생부를 얼마나 진실성 있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시에 105명과 정시 30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5명을 선발하게 되어졌었을 때, 수시에 105명과 정시에 30명을 했었을 때 출신 고등학교를 한번 봤더니 첫 번째는 외대부고가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2명에서 4명이 합격했고요. 상산고가 수시 4명, 정시 4명, 4명, 2명, 4명. 휘문고 수시 1명, 정시 3명에서 4명. 세화고도 수시 2명, 정시 1명에서 3명. 진선여고는 정시에서만 없고 수시에서만 3명.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는 수시에서만 3명. 그 다음에 한일고등학교는 수시 1명, 정시 2명이고요. 양천고등학교 수시 1명, 정시 1명. 그 다음에 공주사대부고는
수시에서 1명 정도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프로파일, 학업적 배경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는 경우들 고등학교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무조건 못 보는 건 아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과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차별화되어진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학업적인 능력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우수성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서류의 진실성. 그렇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서류 자체가 얼마나 진실되냐. 두 번째는 활동에 있어서의 자기 주도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학업이나 활동의 과정에 있어서의 자기 주체성이나 독창성이 유지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학생부를 통해서 진실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던 평가 내용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학생부를 구성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대학교 직영으로 원서를 쓰는 게 매우 어려워요. 상위권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학년도에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의 선발 비율이 40%, 그 다음에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20%지만 다시 말하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는 쉬워졌어요. 하지만 서울의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선발 비율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거나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거나 충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거나 전남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거나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카톨릭대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 코스를 가는 것보다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도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내신 성적이 대부분 1.1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수능 최저의 불안정성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탐구 역량의 우수성이 있다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이런 전형의 원서 쓸 수 있죠.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의 비율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클 거라는 건 예상되지만 강조했지만 그렇지만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한양대도 학생부 교과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일반고 선발 비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직인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시즌을 미반영하는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 더군다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원서 지원이 확대가 되시겠죠.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면접 일자가 11월 27일입니다. 그럼 27일에 겹치는 학교를 봤더니 첫 번째는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직인으로 원서를 쓰지 못하니까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단국대학교 DKU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일자가 겹쳐요. 그렇죠? 사실상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 일정이 겹치는 거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직용 같은 경우만 면접 일자가 겹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서울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연세대 활동수영, 성균관대 학과 모집, 고려대 계열교육학성,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의대에 전국에 많은 의대가 있잖아요. 의대의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나의 성적이 우수하다, 나의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서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카톨릭대, 서울대를 연이어 쓰시는 분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학생부 교과로만 다 쓰는 거 아니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수능체제를 높은 구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 결국은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로도 쓰고 학생부 종합으로도 쓰고 그리고 서울대 쓰고 연세대, 고려대 쭉 연이어 쓰는 게 아니라 서울대, 성균관대 쓰고 경희대 쓰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나 아니면 건대, 글로컬, 원광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는 원서 지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아무리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의대의 원서 지원은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원서 지원을 몰아서 원서를 썼을 때는 결국은 나보다 더 우수한 지원자들과 경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 정시는 그냥 성적 순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쭉 원서를 쓰면 성적에 적정한 구간에 걸려요. 무조건. 하지만 수시는 성적 순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 대학의 전형의 방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우수성,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경쟁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원서를 몰아서 원서를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뭐 연세대학교, 미래나 연세대학교 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DKU나 아니면은 뭐 동국대 경주 이런 대학들의 연계해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의 원서 지원은 사실은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대학 결정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지금 3학년 1학기 지금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에 되었을 때는 실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원서 지원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 성적 보는 것처럼 성적 나오고 통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원서 준비와 수시 준비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는 의도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한 대학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머리에 집어넣고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1년 과정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같이 영상을 들어주시고 또 같이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